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중국 이야기를 언급을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안 빼놓고 했었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그걸 걱정하는 브래드 걸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스트엔은 대놓고 중국에 의해서 흔들거릴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고 무서운 존재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표현들은 어쨌든 수많은 채널에서 브로드캐스팅이 됐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그런 팩트죠. 그리고 제가 이 기사, 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는 1400개 이상의 중국 기업 국가 백서에 표시를 했다. 이 기사를 조금씩 보니까 참 무섭구나. 중국이 어마무지한 걸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미국 또한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중국의 규제가 된 NFT 시장은 비단 디지털 안에서의 컨텐츠만 그들이 활용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이란 공간 안으로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결국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NFT가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미술품, 음악, 영화, 엔터테인 쪽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NFT의 가장 큰 시장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디지털 안으로 NFT화해서 이변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만든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사회 문제를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접하지만 거의 70% 80%가 땅 때문에 그래요. 땅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에 관계된 금융범죄, 사기, 여러분들 또한 특정 계약을 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부동산이죠. 저작권, 소유권은 비단 미술품이나 음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가치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의 NFT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아날로그적 현상들을 디지털 안으로 모든 걸 넣겠다는 거죠. 자,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은 내년 정도에 모든 걸 많이 오픈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륙에 돈이 들어와야 암호화폐 시장도 성장을 하고,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채굴장들 다 나가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지만, 아주 저변에 깔려있는 건 결국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패권들을 뺏으려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그죠? 자, 12월 29일 국영 중국정보통신기술학회는 2022년 블록체인 백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400개 이상의 블록체인 회사가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함께 두 나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측면에서 시장 점유율이 52%이다. 중국 전역에 약 48개 고등교육기관이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관련 학위 및 인증을 도입했고, 기관들은 응용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유형의 블록체인 기술을 자세히 설명했다. 네오, 이오스, 비체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코인들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더리움. 자, 그러면 4가지 유형의 블록체인 기술은 뭘까요? 첫째, 결제 체인. 차이나 모바일 및 차이나 유니콘과 같은 회사의 통신 요금을 투명하게 게시할 수 있게 한다. 자, 두 번째, 소비자가 QR코드를 닿는 제품을 스캔을 해서 식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 블록체인 기술이 변화시키는 사회. 갈수록 사람들은 안전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품 유통이 크게 2가지로 변한다. 하나는 일반 유통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제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제품.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제품들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그 이유는 중재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제품을 선호할까? 특히나 위험한 게 먹거리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명품 짝퉁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정리해야죠. 제품의 신뢰, 인터넷 안에서의 신뢰도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그 완성도의 끝판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 국경 간 결제 플랫폼. 다 나오죠 지금. 어제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던 중국 CBDC와 같이 사용하게 될 코인, 이미 중국은 정행에 나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은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가 상대방에 대한 실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내용은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왔어요. 소비자는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판매자는 제품을 보냈는데 소비자는 제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 생길 거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한 비트코인 백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모니터링 플랫폼은 금융 규제 기관이 서로 다른 거래소 간의 주문 불규칙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이 FTX에 깔렸다면 FTX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미 중국은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측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 상태에서 시장에 내놓겠죠. 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중국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먹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거기에 덧붙여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는다면 어쨌든 인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쨌든 소비자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국가의 프로토콜을 선택을 할까요? 참 내용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또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겠냐고요. 어쨌든 거기에 딱 걸려있는 게 XRP죠. 비트코인에 대항할 만한 미국발 코인을 미국은 분명히 찾겠죠. 그리고 그 XRP에게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을 부여하겠죠. 얘는 완벽하게 법으로 인정하는 암호화폐야. 그럼으로써 중국과 대응을 하게 되고 힘이 생기겠죠. 어쨌든 중국은 어마무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 기반 하에 4차 산업혁명을 따르는 그런 산업군들이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하는 국가가 초인류 국가가 되게 되고 결국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되겠죠. 중국이 비트코인을 밴 때린다고요? 그거는 100% 퍼드 뉴스입니다. 중국은 충분히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텐센트, 엔트파이낸셜,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주요 중국 기술 대기업은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각각의 운영을 위해서 블록체인 동맹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법정에서 합법성을 보호하는 암호화폐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의 소유권을 허용한다. 그러나 국가는 디지털 거래소 및 암호화폐 채굴과 함께 ICO 발행을 금지했다. 그런저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공식 국가 의제에 블록체인 개발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뭐하고 있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데이터 관리 및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및 AI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중국 관리들은 NFT와 디지털 자산 저작권 거래를 위한 국가 거래소가 1월 1일에 출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중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쳐드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 타야 되겠죠. 미국이 지금 XRP를 캣하지 않으면 충분히 모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XRP 리플 이야기를 했죠. 미국 XRP 리플 타당성, 그리고 XRP를 미국이 얻어야 되는 이유 충분하죠. 그리고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브래드 갈링하우스, 어쩌면 바이든까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모든 서클, 구성원 각각의 서클, 이들은 한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거의 6개월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뭐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핑퐁하는 데이터를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떤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가 또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간간히 이야기하는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앨런의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이 뱉는 말 속에는 교집합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서클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도 충분히 제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는 충분한 뉴스들이 쏟아졌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쏟아낸다면 어쨌든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프라이어 토큰, 에어드랍, 스마트 컨트랙, NFT, 디파이, 모든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맞짱 대열에 가장 크게 보이는 코인 하나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리고 이제 SEC와 XRP의 소송 마무리, 그리고 존 지튼 변호사의 운명의 날,
1월 30일. 어쨌든 저도 코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지만, 그리고 1년여가 넘게 XRP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XRP 뉴스만 접하겠습니까? 하루에도 제가 보는 채널이 거의 13개에서 14개,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만 7개, 8개를 봅니다. 그래야만 잔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야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뱉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들은 있어야 되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피력을 했었고, 어쨌든 1월 30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존 디튼 변호사가 말하는 2023년 1월 30일 우리들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꼭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요? 잠도 자지 않고 크립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까? 어쨌든 XRP의 소송은 전 세계적 암호화폐 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디딤돌이 된다면 전 세계 경제를 어쩌면 한 번 더 진일보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쟁탈전, 과연 누가 웃을 것인지 그건 뭐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국가가 승리를 하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국가인지는 잘 아시겠죠.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에 주연을 맡고 있는 그 국가겠죠. 아래 뉴스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존 디트는 1월 30일을 이야기를 했지만, 크립토의 운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1월 30일이 오기 전에 그 시그널들은 충분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하루밖에 남지 않은 2022년입니다. 내일 또 이야기하겠지만 올해 너무너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 영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해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짜증만 났던 2022년이었다면 내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그 많은 고통들에 대한 보상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XRP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